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굿노트 6이 출시된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전 따로 알림이 뜰 때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출시된 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저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뒤늦게 굿노트 6의 소식을 알게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지금 굿노트 5를 사용하실 거예요. 굿노트 5는 굿노트 4와 별개 앱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엔 인앱 업데이트로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 그대로 굿노트 6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굿노트 5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료로 7일간 이용해 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아직은 그냥 기존 5 버전을 좀 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다운그레이드 메뉴를 통해서 다시 굿노트 5로 전환시킬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업데이트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굿노트 6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전 굿노트에서 타이핑보다는 손글씨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주로 디지털 답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굿노트 5에서 사용하던 기능들 위주로 비교를 해서 설명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세요.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결제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1회 결제로 영구 사용하는 유형과 이번에 새롭게 1년씩 구독하는 유형도 생겼는데요. 1회 결제는 무려 42,000원, 1년 구독료는 14,000원이에요. 촬영일을 기준으로 현재 기존 굿노트 5 이용자는 기간 한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게 굿노트 5의 구매 시기와 굿노트 6의 구매 유형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더라고요. 굿노트 6 지원 페이지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구매 시기에 따라 또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굿노트 6이 8월 9일에 출시가 됐어요. 출시 한 달 전부터 출시일 전날 그 사이에 구매한 최신 구매자, 2023년 상반기 구매자, 그 이전 구매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매 시기가 나뉩니다. 먼저 구독형은 1년 단위로 재결제를 하는 만큼 구독 첫 해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회성 구매의 굿노트 5 구매 시기에 따른 할인율도 확인해 주세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할인할 때 구매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저는 업무용으로도 굿노트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재결제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재구매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최소 3년 이상 구독할 예정이라면 1회 결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1년 구독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처럼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굿노트 7이 또 언제 출시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격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써야 하는 거 솔직히 그냥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맘 편하게 사용하려고 일회성 결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굿노트 5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막 처음 굿노트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9월 9일까지만 굿노트 5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굿노트 5를 더 이상 구매하실 수 없고 무조건 굿노트 6을 선택하셔야 돼요. 굿노트 5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굿노트 6과 충분히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굿노트 6을 소개해 볼게요. 세세한 기능을 보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메뉴 위치가 꽤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느낌을 유지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은근히 여기저기 손을 많이 봤더라고요. 우선 앱 아이콘. 제가 이걸 보고 업데이트가 된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폰트도 그렇고 로고도 좀 더 귀여운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서, 즐겨찾기, 검색과 같은 이 첫 화면의 메뉴창이 원래 아래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애플 파일 앱과 UI가 똑같더라고요. 위에 아이콘을 눌러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고요.
폴더 아이콘은 개인적으로 기존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옛날 윈도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폴더명을 누르면 원래 이 폴더명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메뉴가 떴었는데요. 여기서 폴더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게 팔레트 중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콘도 넣을 수 있어서 좀 더 폴더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메인 필기 화면을 살펴볼게요. 보자마자 뭔가 많이 변했다고 느꼈거든요. 도구 아이콘이라든지 여기 상단 띠 색상도 메인 색상인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더 딥한 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일기 모드랑 필기 모드를 전환하실 수 있어요. 굿노트 4랑 굿노트 5는 별개 앱이어서 그랬는지 호환이 안 되는 기능들이 좀 있었어서 커팅 스티커나 하이퍼링크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전체 타이핑, 녹음 아이콘이 있고요. 페이지 추가, 북마크, 공유하기, 더보기 메뉴가 이 오른쪽에 모여 있어요. 여기서 제가 체감한 큰 변화는 실행 취소 버튼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요. 굿노트 6은 메인 도구창의 맨 왼쪽에 있더라고요. 사실 실행 취소 기능은 두 손가락 제스처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 아이콘을 눌러서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오른손으로 왼쪽까지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왼손가락으로 누를 바엔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크게 변경된 UI 위주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기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화면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노트북 생성에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와 색상의 표지와 내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 색상 탭에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돼요. 사용자 메뉴에서 원하는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기존에는 노란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용자화를 누르면 배경색뿐만 아니라 선색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투톤, 쓰리톤으로도 내지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프리셋이 아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텀한 표지와 내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줄색도 커스텀할 수 있게 된 건 진짜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굿노트 6에서는 기본 서식 사이즈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서식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저처럼 서식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누군가 만든 걸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식을 만들다 보니까 서식 사이즈도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이렇게 사이즈의 차이가 크게 나면 같은 굵기의 펜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필기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기 때문에 펜 굵기를 매번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을 할 때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굿노트 기본 서식을 다운받은 서식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템플릿이 하나 있는데 내지만 있어서 표지가 필요하다면 기왕이면 내지 사이즈랑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사용하는 내지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유하기에 이 페이지 내보내기에서 페이지 하나를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을 누르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해줍니다. 파일 앱에서 저장한 파일을 길게 눌러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해상도에 적혀있는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PPI라는 인치당 픽셀 수에 따라서 실제 사이즈랑 좀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디지털 서식은 72 ppi 상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하면 해상도가 크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꼭 PDF로 내보내기 해주세요. 이 서식 사이즈는 410에 480이에요. 굿노트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노트북 생성을 누르고 크기의 사용자화에서 방금 확인한 내지 사이즈를 입력해 줍니다. 적용하고 생성해 주세요. 표지 페이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서식의 축소판 화면을 열어주세요. 맨 첫 페이지에 이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앞 페이지에 복사한 표지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렇게 기존 서식과 동일한 사이즈의 표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진짜 사이즈가 동일한지 같은 굵기의 펜으로 필기를 해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번 필기할 필요 없이 복사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굿노트 기본 서식의 이 줄칸을 필기하기에도 적당하게 딱 맞죠? 그럼 이제 필기 도구들은 어떤 기능이 새로 생겼는지 볼까요? 펜 메뉴에서 펜 제스처에 보시면 문질러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글자를 지우고 싶을 때 보통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죠. 문질러 지우기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이렇게 막 문지르면 문지른 영역의 필기가 지워집니다. 큰 영역을 지울 땐 올가미 도구나 지우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지만 급하게 한두 글자 지워야 될 땐 도구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할 것 같긴 해요. 도형 및 하이라이터 지우기는 비활성화하면 마찬가지로 문질렀을 때 도형이나 하이라이터 부분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원을 그려 영역 선택이라는 메뉴도 새로 생겼는데요. 닦고할 때 이 기능이 은근 편할 것 같더라고요. 꼭 원이 아니어도 되고요. 원하는 영역을 자유롭게 그려주고 이 그림 테두리 부분을 길게 꾹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올가미 도구로 바뀌어요. 닦고할 때 올가미 도구 쓸 일 되게 많잖아요. 좀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린 지 몇 초 이상 지나버리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도 올가미 도구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영역을 그리고 바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고 드래그해서 선택한 영역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 보조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언어 감지에서 필기할 언어를 선택하고 손글씨를 쓰면 이렇게 아래쪽에 빨간 점선이 나타나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탭하면 현재 필기한 글씨를 AI가 인지하고 관련된 몇 가지 단어를 더 보여줘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한 단어로 바뀌는데요. 타이핑된 텍스트가 아니라 손글씨 형태 그대로 바꿔줍니다. 물론 내 글씨랑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굿노트 6을 리뷰한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되게 좋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처럼 소개하는 걸 봤어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타이핑도 아니고 손글씨로 오타 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타가 났다는 알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눌러서 확인해봐야 하는 과정이 더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타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냥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더 빠르지 내 글씨도 아닌 글씨체로 바뀌는데 굳이? 라는 생각? 반면에 저한테 반가운 기능도 있었어요. 펜 색상 슬롯이 기존 굿노트 5에서는 3개까지였는데 이제 이 슬롯을 12개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굿노트 5에서부터 추가가 됐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이번에 굿노트 6이 출시되면서 굿노트 5에도 적용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굿노트 5에서도 12개까지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맨 끝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롯을 추가하면 되고요. 추가한 슬롯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선택한 슬롯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굿노트 5에서는 이렇게 손글씨로 쓴 필기를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고 변환을 눌러서 텍스트로 바꿀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학이 추가됐어요. 손글씨로 쓴 수학 기호를 이렇게 방정식 개체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간단한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식을 변환해줍니다. 저는 수식을 쓸 일이 거의 없지만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작성한 방정식이 너무 길거나 복잡해지면 기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막 추가된 기능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렇게 뭐가 뜹니다. 안 뜬다면 올가미 도구로 선택을 해서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올가미로 선택을 해도 그냥 스크린샷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가미 도구 옵션에 보면 방정식 탭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활성화시킨 후에 다시 올가미 도구로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에 이제 뜨게 되는데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수식어가 텍스트로 복사가 돼요. 클립보드에 복사된 내용을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더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손글씨 원본을 다시 복사할 수 있어요. 방정식 개체를 다시 손글씨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방정식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펜, 필기, 이미지, 또 타이핑까지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다면 원하는 개체를 잠근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필기하기에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굿노트 6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문서 편집에서 여기 객체 선택에 이미지 및 텍스트 상자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활성화하면요. 닦고할 때 올가미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올가미 도구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자꾸 이미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진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도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올가미 도구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졌었어요. 이게 불편했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아까 문서 편집에 이 객체 선택을 비활성화하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이미지나 텍스트 상자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지는 사진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는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근데 이미 굿노트 5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적응이 돼버린 건지 오히려 사진 도구로 매번 선택해야 되는 게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몰랐던 분들 계실까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도구 관련해서는 이건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개선됐으면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진 도구로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를 불러오면 흰색 배경이 생기는 이슈가 간혹 있었어요. 명확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제가 못 찾아서 항상 애매하게 답변을 드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굿노트 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미지 몇 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진 오류 없이 투명한 상태로 잘 불러와지는 것 같은데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흰색 배경 생기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꼭 제보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버전 업데이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필기감의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굿노트 5랑 굿노트 6을 같은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엔 필기감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굿노트 5에서 어느 순간부터 펜슬 인식이 잘 안 되는 건지 뚝뚝 끊기거나 반응이 느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긴 문장을 한번 쭉 써봤는데요.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느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꾸를 계속 하다 보니까 파일이 무거워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저랑 비슷한 현상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잘 써왔는데 작년쯤부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잦아져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필기감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없는 걸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건 큰 변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굿노트 6은 전체적인 UX UI와 AI 기능 위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AI를 활용한 기능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유용한 기능들은 아니었어요. 텍스트보단 손글씨를 주로 쓰고 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어떤 개선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그래도 폴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기본 서식도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펜 색상 슬롯 개수가 늘어난 점, 영역 선택 펜 제스처 기능은 확실히 사용자 편의를 많이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조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노트 6을 사용하기 시작한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그리고 업데이트를 고민 중인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